네, 안녕하세요. 사운드 마스터입니다. 네, 오늘 같이 얘기할 내용이 바로 스피커 업그레이드인데요. 지난 시간에 네트워크 부품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만 소리를 통해서 직접 들려드렸고요. 자, 오늘은 본격적으로 네트워크 업그레이드 하는 방법, 그다음에 부품 선정, 그다음에 작업하는 방법을 얘기할 텐데요. 네, 집에 다들 스피커 갖고 계시죠? 근데 그 스피커 소리가 100% 마음에 드시나요? 네,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사람의 귀는 간사해서 처음에 마음에 들다가도 점점 부족한 소리가 들리게 되죠. 네, 그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을 조금씩 마음에 드는 소리로 바꾸는 과정이 튜닝인데요. 네, 스피커 튜닝은 스피커 유닛과 그다음에 네트워크, 흡음재 이렇게 여러 가지로 가능하지만 일단 유닛을 교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같은 6.5인치라고 해도 또 사이즈가 다르고 임피던스와 주파수 특성도 다르기 때문에 기존 제품과 똑같은 스펙의 제품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네, 그러나 네트워크는 코일이든 콘덴서든 각 부품의 용량만 똑같은 걸로 교체해주면 되니까 그리 어렵지 않고 또 회로도 단순해서 손재주가 없으신 분도 또 문과 출신 분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네트워크를 아예 새로 설계해서 제작하는 거는 좀 쉽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어떤 경우에 네트워크 업그레이드가 필요할까요? 첫 번째로 갖고 계신 스피커가 왠지 소리가 탁하고 깨끗하게 나오지 않아서 좀 소리를 업그레이드해서 깨끗하고 투명한 소리를 듣고 싶으신 분이 해당될 거고요. 네, 두 번째로는 너무 오래된 스피커라서 제 소리가 안 나오는 것 같아서 회춘시켜 주시고 싶은 분도 계실 겁니다. 네, 이 두 가지 경우는 네트워크 부품만 정확히 알면 교체 작업을 통해서 좀 더 깨끗하고 투명한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스피커가 갖고 있는 성능을 최대한으로 끌어낼 수 있게 되는데요. 네, 자, 이 스피커가 요즘 알리에서 핫한 스피커로 알고 있는데요. 가격도 저렴하고 3웨이의 유명한 제품을 카피한 듯한 느낌이죠. 네, 실제 소리도 괜찮은 것 같은데요. 저도 자작할 때 그 중국산 유닛을 많이 써봐서 아는데요. 요즘 웬만한 중국산 스피커의 유닛의 그 성능은 중급 이상입니다.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메이저급 스피커 제조사들이 공장을 대부분 중국에 갖고 있다 보니까 스피커 유닛 제조 기술을 많이 습득하고 배운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 스피커도 유닛은 뭐 그다지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네, 문제는 바로 네트워크. 네, 친절하게도 사진을 쇼핑몰에 올라와 있는데요. 이 네트워크 회로를 보니까 정말 그 튜닝하고 싶은 욕구가 막 생기네요. 네, 사진상으로만 봐도 이 경우 부품을 업그레이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첫 번째로 이 바이폴러 전액 콘덴서. 이 사진상에 그 여기서 파란색 그 둥그런 원통형 콘덴서인데요. 여기 보이시죠? 네, 아마도 이 우퍼와 미드에 연결된 콘덴서로 보이는데요. 이 바이폴러 콘덴서가 바로 저가형에서 단골로 쓰는 컨덴서 중에 가격이 가장 저렴합니다. 네, 소리도 필름형에 비해서 탁하고 거칠게 나오는데요. 일단 이 컨덴서만이라도 필름형으로 교체하면 좋아질 것 같습니다. 네, 스피커 컨덴서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인데요. 네, 앞에서 보신 바이폴라 전해 컨덴서가 있고 또 폴리프로필렌 컨덴서가 있고요. 네, 그리고 MPT라고 하는 메탈라이즈드 폴리프로필렌 컨덴서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오일 콘덴서도 있죠. 자, 그중에 바이폴라는 주로 대용량이 필요할 때 사용하는데요. 폴리프로필렌으로 하면 덩치가 워낙 커지고 가격도 굉장히 비싸지니까 저렴한 가격에 용량이 큰 컨덴서를 구현할 때 주로 씁니다. 네, 소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급의 폴리프로필렌 컨덴서보다는 탁하고 거친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그 폴리프로필렌은 예전에 많이 썼던 부품인데요. 주로 이렇게 네트워크에서 보시면 납작하고 노란색으로 생긴 컨덴서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네, 필름 컨덴서는 아주 대표적인 거라고 할 수 있고요. 요즘엔 그렇지만 많이 안 쓰고 주로 MPT라고 하는 이런 둥그런 모양의 컨덴서를 많이 사용합니다.
자, 네트워크로 들어가는 부품은 그 품질과 가격이 제조사와 모델별로 천차만별인데요. 네, 콘덴서가 몇백 원짜리부터 몇십만 원짜리까지도 있고, 네, 아주 비싼 건 수십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아주 비싼 부품으로 한다고 해서 갑자기 드라마틱하게 소리가 뭐 하이엔드로 나오진 않지만, 최소한 중급 이상의 부품으로 업그레이드를 하시면 기존에 느끼셨던 그 탁하고 안개가 낀 것 같은 소리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겁니다. 네, 저는 주로 미국의 파츠 익스프레스에서 그 부품을 구매하는데요. 데이톤 오디오라는 스피커 부품만 수십 년간 공급해온 업체가 있는데, 스피커 유닛이나 네트워크 부품에서 나름 수십 년간 노하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신뢰하고 구매를 합니다. 네, 이 부품을 사용해 본 결과로는 중급 이상의 소리를 들려준다고 보고요. 중국산 묻지마 부품하고는 확실히 다른 소리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더 업그레이드를 해서 하이엔드에 가까운 소리를 원하신다고 하면 잘 아시는 독일산 문도르프의 오디오 파일러나 에보 시리즈를 추천드립니다. 네, 가격도 적당하고 성능이 아주 좋습니다. 저음, 중역, 고음, 소리를 놓치지 않고 잘 내어주는데요. 전반적으로 맑고 아주 힘있는 소리가 나옵니다. 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B&W 8 시리즈 이 문도르프 콘덴서 부품이 들어가는데요. 영상에서 보시듯이 문도르프 오디오 파일과 에보, 실버 골드가 적절하게 섞여서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너무 욕심을 부려서 스피커는 30만원대인데, 예를 들면 문도르프의 최상급 컨덴서 그 슈프림 실버 골드 오일처럼 30만원대의 콘덴서를 넣는다고 갑자기 하이엔드로 소리가 바뀌진 않으니까 너무 무리하진 마시기 바랍니다. 마치 마티즈 같은 그 경차에 타이어를 최고급으로 단다고 해서 승차감이 갑자기 벤츠나 BMW로 바뀌진 않겠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네, 다음은 코일인데요. 코일은 저음에 그 음질에 영향을 주는데요. 이 회로의 코일을 보면 가로로 길게 누워있는 그 철심 코일과 중간에 그 아무것도 없는 공심 코일이 같이 들어있죠. 철심 코일은 주로 우퍼에서 용량이 큰 게 필요할 때 사용하는데요. 철심 코일은 저가에 용량이 큰 코일을 구현할 때 사용합니다. 네, 그러면 공심 코일과 철심 코일은 음질이 어떤 차이가 있냐면, 철심 코일은 저음이 탁하고 약간 좀 풀어지는 성향이 있습니다. 좋게 얘기하면 부드러운 거고요. 주관적인 느낌이지만 공심 코일이 저음이 더 단단하고 맑은 소리가 나오고요. 가격도 공심 코일이 훨씬 비쌉니다. 네, 그 외에 공심 코일에 판 코일이라는 게 있는데요. 구리선이 아니라 구리판으로 얇은 구리막으로 코일을 만들었는데 가격은 가장 비싸고요. 소리는 좋다고 하는데 요거는 제가 안 들어봐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코일은 같은 코일 용량이면 선이 굵은 게 좋습니다. 저음이 더 힘있게 나온다고 하는데요. 전선의 굵기를 AWG로 표시하는데 아메리칸 와이어 게이지라고 해서 미국 표준이고요. 이 AWG 값이 작을수록 굵은 선입니다. 보통 저는 18AWG나 20AWG를 사용합니다. 네, 자, 이렇게 네트워크 부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 실제 부품을 구매하실 때는 기존 부품과 동일한 용량으로 구매하셔야 됩니다. 콘덴서는 일단 용량이 같아야 하고요. 예를 들어서 3.3 마이크로파렛이라고 하면 동일한 용량을 찾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허용 전압이 있는데요. 전압은 같거나 큰 걸로 고르시면 됩니다. 네, 기존에 250V로 되어 있으면 250V나 300V 또는 400V로 구매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옆에 허용 오차가 5% 또는 1%로 써 있는데요. 네, 1% 오차인 제품이 더 좋긴 하겠지만 보통 5% 오차라고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네, 다음 코일은 용량이 기존 회로에 잘 안 써 있어서 교체하실 때 문제가 되는데요. 자, 코일의 용량을 알아내려면 이렇게 멀티 측정기로 측정을 해서 알아내는 방법이 있지만 보통에 갖고 계신 멀티미터는 코일 용량을 측정하지 못하니까 역으로 계산해서 추정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 방법은 좀 쉽지는 않습니다. 네, 다음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코일은 최소 2개 이상이 들어 있는데요. 네, 전자기 유도 현상 때문에 서로 직각이 돼야 됩니다. 네, 고음 쪽에 코일이 이렇게 누워 있으면 우퍼 쪽은 반대로 서 있어야 되는 거죠. 네, 이제 부품이 준비되셨다면 기존 부품을 떼내시고 새로운 부품을 넣고 납땜만 해주시면 되는데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거는 부품이 우퍼의 진동에 떨지 않게 잘 고정을 시켜 주셔야 됩니다. 코일은 타이로 고정을 시켜 주시고요. 콘덴서는 글루나 본드로 기판에 잘 고정시켜 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네트워크 업그레이드 하는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사실 실제로 우리가 우퍼를 분리하고 네트워크 기판을 꺼내서 또 부품을 찾고 또 새로운 걸로 교체하고 하는 일이 쉽지 않다는 건 저도 압니다. 하지만 한번 용기 내서 해보시면 또 그리 어렵지도 않은 작업입니다. 그리고 노력한 결과는 음질로 두고두고 보답을 해주니까 한번 도전해 볼만 하지 않을까요? 네, 이상 사운드 마스터였습니다. 다음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